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챕터 13장 생산 비용 파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 봤으니까 기업의 선택을 합쳐서 점차 시장의 구조로 얘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3장에 가보시면 경제는 수많은 기업들로 구성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소비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 이들 기업에 의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GM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생산하고 또 가전제품 같은 GE 또 시리얼 관련된 뭐 제너럴 밀즈 같은 데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서 채용하고요. 또 수천 명의 주주가 소유한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이제 동네 이발소라든가 아니면 카페처럼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소유한 그런 작은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이 담당하는 생산 요걸 통해 가지고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통해 가지고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기업의 어떤 비용과 관련된 내용 측면에서 봐서 가격에 대해서 너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얼마나 생산 공급할래? 라는 어떤 공급 곡선과 또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사과를 생산할 수 있고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사과 가격이 올라. 그럼 당연히 바나나 생산해야겠어요? 사과 생산해야겠어요? 사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 생산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산 방식을 바꿔가지고 사과 생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게 바로 가격에 대해서 플러스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공급자, 생산자의 어떤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선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직면한 시장 여건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생산 공급자예요. 공급의 어떤 배후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고요. 이런 공급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것들요. 우리가 이제 시장 이론 또는 산업조직론이라고 합니다. IO라고 하는데, 아니, 피자 가게가 여러 개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사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급, 생산, 산업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 해서 인더스트리에 대한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기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 비용이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요걸 한번 봐볼게요. 우리의 흐름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 자, 우리 기업, 생산 이런 거는요, 바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요.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투입해 가지고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 함수, 생산 과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생산 함수,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생산해 가지고 이걸 시장에 내다 팔지 않겠습니까? 내다 팔아요.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가격을 P를 곱해 가지고요, 판매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죠. 판매 수입을 얻은 다음에 이걸 T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총수입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 총수입을 얻은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드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과 물론 토지, 기업이 운영되려면 또 건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토지라든가 아니면 경영 능력,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총수입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투입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선 투입 요소가 이게 레이버라고 하는 노동이고요, 캐피탈이라고 하는 자본,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만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얼마의 임금을 몇 명을 채용했니? 자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업이 때로는 소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 버스 같은 거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이용할 때만 돈 내는 거 비슷하게 렌탈이나 리스를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뭐 치과 치료하는 거 다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라기보다는 자꾸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우리가 정수기 렌탈하는 거 비슷하게 그걸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우리가 렌탈해서 빌릴 때 그 임대료 아니면 이자율 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노동에 따른 비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게 노동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 수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 비용이에요. 자본 비용.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총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토탈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비용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바로 뭐냐면, 총비용이죠. 기업은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요, 총수입을 얻게 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다. 비용을 뺀 나머지, 그걸 이제 이윤이다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선 비용이란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우선 캐롤라인의 과자 공장의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장의 주인은요, 밀가루, 설탕, 초콜릿, 칩 등 재료와 그리고 믹서, 오븐 등을 구입한 다음에 또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과자를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 용어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책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먼저 총수입, 토탈 레버뉴라고 할게요. 토탈 코스트, 총비용, 그리고 파이, 이걸 이제 프라핏 해가지고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거기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캐롤라인은 세상 사람들한테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약간 이타적인 동기, 또 제과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공장을 창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왜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판매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가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기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maximization, profit,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자, 그러면 이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이윤은요, 우리가 총수입에서 총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물건을 얼마짜리 몇 개 샀니 해서 P 곱하기 Q가 바로 총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어떻게 되니? 하면은 여러 가지 생산 투입과 관련된 비용을, 요걸 총비용이라 할 건데, 여기는 무슨 뭐 오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자와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노동과 자본만 있다라고 하면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요게 바로 총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윤이다라고 하면은 P 곱하기 Q라고 할 수 있는 총수입에서 노동비용, 자본비용을 뺀 총비용을 뺀 걸 우리가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301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기업의 이윤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판매한 재화, 과자를 판매해서요 벌어들인 금액을 총수입이라 하고요. 이제 화폐 가치로 나타내려고 얼마짜리니 해서 가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 요소, 여기서는 밀가루, 설탕, 근로자, 오븐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토탈 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입에서 이렇게 총 비용을 뺀 나머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좀 PQ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꼭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땅한 대체 가설도 없고 나름대로 현실 설명력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번. 기회비용. 우리 경작에서는요, 어떤 모든 선택에 대한 대가가 다 기회비용인데, 이 총비용은 다 기회비용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경작의 10대 원리 중에서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무엇이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다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포기하는 무엇인가의 모든 것들, 이거를 우리가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의 생산 비용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따르는 모든 기회비용을 다 우리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자, 기회비용은 분명한 것도 있고요.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캐롤라인이 $1000를 주고 만약에 밀가루를 구입했다? 그러면 그건 그 자체가 바로 구입비용이 기회비용에 포함돼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밀가루를 구입했잖아.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구입한 비용, 밀가루 지출한 직접 구입 비용은 뭐 $1000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지출한 비용 해서 명시적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료비나 인건비, 이게 인건비고 이게 재료비죠.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지출을 하는데 실제로 지출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명시적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이에 반해서 기업의 기회비용 중에서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이거는 현금으로 실제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거와는 달리 거기 보니까 암묵적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묶어 쓸게요. 요거 명시적 비용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implicit 해서 암묵적 비용이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되네요. 자, 여기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캐롤라인이 숙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시간 동안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게 되면 $100를 벌 수 있었어. 근데 얘가 과자점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할 수 있는 $100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기한 소득도 비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있잖아. 자기가 포기하게 된 임금 이런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을 열다가 알바를 잘랐어. 뭐 최저임금과 비용 등이 부담이 돼서 그랬더니 사장이 직접 일을 하는 거야. 아들과 딸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와서 일을 하는 거야. 야, 그 비용 절감했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경작적으로는 그 사장님과 아니면 그 가족들이 딴 데서 그 시간에 일을 할 게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일을 했다라고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비용을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직접 실제적으로 나가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비용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들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기업으로 유입되는 돈과 기업에서 유출돼서 나가는 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회계사들은 여기에만 주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에서 회계학에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회계사가 관심 갖는 비용이에요. 되게 협소하죠. 편협하죠.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경작자들이 관심 갖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다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까? 경작은 이거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에서 경제학자가
관심을 갖는 비용은 이렇게 두 개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게 더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고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경제학 동네 맞잖아. 이게 맞죠. 회계사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30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경제학자와 회계사의 비용 계산의 방식의 차이는 캐롤라인 과자 공장의 예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대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캐롤라인이 거기 보니까,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벌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할 경우에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으로 간주 안 한다니까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만 회계사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회계 장부에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 포기에 따른 그런 암묵적인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비용 처리를 안 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작게 느껴지고 경제학에서는 이것까지 비용으로 포함하니까 더 비용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건데,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회비용 나와 있는데, 자, 세 번째, 여기 C라고 할게요. 거기 보면 기회비용으로서의 자본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으로서, 기회비용인 자본비용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대부분의 암묵적 비용은 첫 번째 줄 보세요. 사업에 투입된 금융자본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건물이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거나 하는데 내 건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임대료 안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 야, 넌 좋겠다. 임대료 안 내니까. 만약에 이게 남의 건물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내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돈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딴 사람한테 이 임대하는 내 지금 일하고 있는 거를 줌으로써 임대 수익을 벌 수 있잖아. 그걸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 밑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했어. 야, 넌 좋겠다. 돈 많으니까 은행에서 돈도 안 빌리네. 근데 어떤 사람은 타인 자본을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10억을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야, 너는 다른 사람 부채 타인 자본 빌려서 했으니까 이자 비용을 꼬박꼬박 내야 되겠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요, 우리가 얼핏 보면 다르게 취급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본이 있고 이게 내 돈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이야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두 개를 다르게 취급해. 야, 넌 돈 많으니까 이자 비용, 부채 빌려가지고 안 하니까 좋겠다. 아니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내 개 자본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은행에 넣었다라고 하면 이자 수익을 벌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빌린 거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캐롤라인이 30만 달러를 주고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돈을 연리 5%가 지급되는 저축계좌에 넣었다면은 1년에 1.1만 5천 달러를 벌 수 있었을 텐데 은행에 돈을 넣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 돈이긴 해요. 근데 은행에 돈을 넣었으면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 포기하는 비용도 기회비용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지.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100달러를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편의점을 아니면 운영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두 번째 단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타인 자본은 비용으로 간주하는데 자기 자본은 비용으로 제대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바로 스토리가 바로 그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관심 목표인데 이윤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잘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D 보시면은요.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 잘 나와 있는 게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총수입을 벌어들였어요. 이렇게 총수입을 쫙 벌어들였어요.
이렇게 똑같이 벌어들였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벌어들였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명시적인 비용은 둘 다 똑같이 봐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여기 빨간 색깔로 명시적 비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이제 명시적 비용, 명비라고 쓸게요. 얘도 같이 명시적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경제학자들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암묵적 비용도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암묵적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암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요, 이게 총수입이야. 총수입 TR. 총수입에서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간주합니까 하면 요게 비용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게 바로 이윤인 거야.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이윤은 요만큼 노란 색깔 칠한 면적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회계학자들이 봤을 때 이윤은 이게 이제 총수입이고요. 비용을 어떤 것만 비용으로 하냐면 암묵적 비용은 비용으로 간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전부 다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계적 이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바로 이코노믹 프로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카운팅 프로핏이다 라고 회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요약된 것처럼 회계사 쪽은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적 이윤은 경제적 이윤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기업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이유는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인데요. 경제학적 이윤은 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을 내는 기업들만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사업의 모든 기회 비용을 총수입으로 충당을 하고요. 일부 수입을 남겨서 기업의 소유주들에게 보상이 들어가도록 하게 되는데 어느 기업이 만약에 경제학적 손실, 마이너스 경제적 이윤을 보게 된다면 그 소유주는요, 생산의 기회비용만큼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됐어, 나 사업 안 할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요 경제적 이윤만큼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만큼 다 고려한 소유주들한테는 이만큼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이윤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의 이윤뿐만 아니라 그리고 총수입과 총비용의 그 뺀 차이, 근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비용 얘기할 때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존재하는데 이것까지 다 고려하는 게 진정한 제대로 된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라본 총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적으로 바라보는 이윤과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 이윤이 차이가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은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그걸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게 된 다른 것들, 그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생산과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